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해외 축구 13경기 헐시티 AFC vs 스토크시티. 이번 경기는 측면 전환과 전방 압박을 무기로 삼는 헐시티와 좌우 밸런스 붕괴와 원정 멘탈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스토크시티의 맞대결이다. 헐시티는 맥버니를 향한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크로스로 1차 기점을 만들고 게라트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다시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패턴으로 공격을 설계하고 있다. 아킨톨라는 넓게 벌려 서 있다가 반대 전환 패스를 받는 순간 속도를 올려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풀백을 끌어내리고 있다. 스토크시티는 구조적으로 좌우 밸런스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반대 전환을 허용하는 순간 커버 측면 수비수들의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헐시티의 에이스 게라트가 넓은 전환 패스를 받아 침투한다면 스토크시티의 느슨한 반대편 측면에서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헐시티 더블 볼란치는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공을 따낸 뒤 곧바로 측면으로 볼을 뿌려 공격 템포를 올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스토크시티는 은존지에게 넓은 구간 커버를 맡기는 장면이 많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공간을 동시에 허용하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베주노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탈압박과 방향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주변 지원이 늦으면 결국 개인 기량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보제닉은 중앙에서 공을 받기 위해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볼이 줄어들면서 스토크의 공격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헐시티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려 스토크의 빌드업을 흔들고 세컨볼을 따낸 뒤 아킨톨라 방향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시나리오가 유효하다. 스토크시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한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속 실점까지 이어지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선제 실점 순간부터 멘탈과 수비 조직이 같이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 반대로 헐시티는 홈에서 공격 템포를 올리는 경기 운영에 익숙하고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전방 압박이 잘 걸리는 날에는 상대를 자기 진영에 가둬두는 경기력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경기 양상 자체가 헐시티가 주도권을 쥐고 스토크시티를 자기 박스 근처까지 몰아넣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도 헐시티 쪽에서 먼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다만 베주노와 보제닉의 개인 기량은 언제든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헐시티가 라인 컨트롤과 전환 속도 관리를 경기 내내 유지할 수 있느냐가 스코어 차이를 결정할 변수다. 종합하면 전술 구조와 측면 전환의 완성도 그리고 원정 멘탈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까지 고려했을 때 이 매치는 헐시티 쪽 기대값이 더 높은 흐름으로 정리된다. 1월 시티는 맥버니의 제공권과 게라트의 세컨 침투, 아킨톨라의 측면 스피드가 삼각형처럼 맞물리며 홈에서 전환 속도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반면 스토크시티는 좌우 밸런스 붕괴와 원정 멘탈 불안, 그리고 실점 이후 라인 전체가 내려앉는 패턴이 겹치며 한번 흐름을 내주면 연속 실점까지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헐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입스위치 타운 vs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FC. 이번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의 차이가 상당히 뚜렷한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입스위치는 이미 경기당 1.66득점이라는 수치로 증명되듯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서는 아기레가 수비수 둘을 묶어두고 양 측면에서는 펠리스트리가 돌파와 컷인, 풀백이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와 컷백 루트를 동시에 열어가며 상대 박스를 계속 두드린다. 그 뒤에서는 데 아라스카에타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과 킬 패스를 담당하면서 슈팅 혹은 측면 전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 옥스퍼드는 5-4-1 블록으로 낮게 내려앉아 라인을 두껍게 만드는 대신 간격 유지와 세컨볼 대처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당 평균 1.66득점을 올리고 있는 입스위치의 공격 퍼포먼스를 현재 옥스퍼드 수비 라인이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후방 빌드업을 끊어낸 지점에서 바로 슈팅까지 이어지는 직선적인 공격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펠리스트리가 풀백을 상대로 반복해서 1대1을 시도하고 때 아라스카에타가 그 근처에서 세컨볼과 연계 플레이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옥스퍼드 수비는 점점 박스 안으로만 밀려 들어갈 수 있다. 그 순간 박스 앞 공간에서의 세컨볼과 루즈볼은 입스위치 쪽에 더 많이 떨어질 공산이 크고 중거리 슈팅과 재차 크로스로 이어지는 2차, 3차 공격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옥스퍼드는 역습 상황에서 브레너건이 전진 패스를 찔러주고 푸아에타와 랭크셔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버티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5-4-1의 윙백과 측면 미드필더들의 체력이 떨어지면 라인 간 간격이 더 벌어지고 크로스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느슨해지면서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입스위치는 교체 자원에서도 스피드와 활동량이 살아있는 선수들을 투입해 후반에도 압박과 전방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골에서 끝내려 하기보다는 멀티 득점까지 염두에 둔 운영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먼저 실수를 하느냐보다
누가 상대의 구조적인 약점을 끝까지 집요하게 찌르느냐의 싸움으로 보인다. 공격 템포와 전방 압박의 강도, 수비 조직력의 안정감을 모두 종합하면 홈팀 입스위치가 옥스퍼드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점수 양상은 입스위치가 주도권을 쥐고 멀티 득점을 노리는 흐름 속에서 옥스퍼드도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통해 최소 한 번 정도는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 매치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1입스위치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 완성도까지 갖춘 팀으로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상대로 갈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스타일이다. 옥스퍼드는 수비 숫자를 늘리고도 간격 관리와 위기 대처에서 불안한 장면을 반복하고 있어 강한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팀을 상대할 때 실점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입스위치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보브 추천, 프레스턴 노스엔드 vs 셰필드 웬즈데이. 이 경기는 홈에서 전진성을 살리고자 하는 프레스턴과 수비 불안과 멘탈 붕괴가 동시에 겹친 셰필드 웬즈데이가 맞붙는 경기다. 프레스턴은 토다르손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며 양쪽 윙백을 넓게 벌려놓고 제비슨과 스미스를 박스 안과 뒷공간으로 번갈아 침투시키는 구조를 통해 공격의 무게중심을 상대 진영으로 확실히 옮기려 한다. 셰필드 웬즈데이가 경기당 1.95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 조직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다르손이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서서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순간마다 프레스턴 입장에서는 득점 기회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또한 셰필드 웬즈데이는 세컨볼 대처와 박스 안 숫자 정리가 늦어 첫 번째 크로스를 걷어내더라도 두 번째 상황에서 다시 슈팅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프레스턴의 연속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셰필드 웬즈데이는 로우와 카다마르텔이 배넌을 중심으로 역습과 빠른 전환을 노렸지만 수비 라인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공격 패턴 자체가 살아날 여지가 크지 않다. 특히 원정에서 유독 약한 면모를 보여온 셰필드 웬즈데이는 실점이 빠르게 나오면 더 깊게 내려앉으며 소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프레스턴에게는 추가 득점 기회가 계속 열릴 수 있다. 그래서 프레스턴이 초반부터 미드필드 장악에 성공하고 토다르손이 전진 위치에서 패스를 뿌리며 제비슨과 스미스를 움직이게 만든다면 셰필드 웬즈데이 수비 조직은 오늘 경기에서도 허무하게 무너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순위표 최하위라는 압박이 겹친 셰필드 웬즈데이가 실점 이후 심리적으로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홈에서 자신감 있게 나서는 프레스턴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어질 시나리오가 보다 자연스럽다. 1. 프레스턴은 토다르손을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과 제비슨, 스미스 조합의 움직임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대를 몰아붙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팀이다. 반면 셰필드 웬즈데이는 리그 최하위라는 현실 속에서 수비 조직과 멘탈 모두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실점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소극적인 운영에 갇혀 자신들의 장점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 심리적인 부분까지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프레스턴이 홈에서 확실히 승점을 가져가며 순위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레스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퀸즈 파크 레인저스 vs 노리치 시티 FC.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 싸움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노리치 시티는 경기당 1.5 실점 수준의 불안한 수비력에 더해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해 수비와 중원 사이가 텅 비는 장면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세컨볼 상황 이후 라인을 다시 끌어올리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연속된 공격 파동 속에서 추가 실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반면에 홈팀 QPR은 코네를 축으로 한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카라모코 덴벨레 사이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라인 사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능숙한 팀이다. 특히 카라모코 덴벨레가 노리치 시티에 비어있는 중원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토픽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QPR의 이선과 풀백이 동시에 올라붙으면서 라인 사이에서 결정적인 유효 슈팅이 만들어지고 세컨볼에서도 연속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노리치 시티 입장에서는 사전트의 마무리 능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만 팀이 전진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지 못하면 사전트가 골문과 멀어지는 위치에서 공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또한 노리치 시티의 빌드업이 상대 전방 압박에 자주 끊어지는 편이라 QPR이 홈 경기 특유의 템포와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경우 자기 진영 깊은 곳에서 위험한 턴오버를 내줄 리스크도 크다. QPR이 더블 볼란치로 세컨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풀백의 복귀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경기 전체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 그리고 홈 경기장의 심리적인 이점을 고려하면 QPR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갈 그림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1-2번 매치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느냐보다 누가 하프 스페이스와 라인 사이 공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경기다. 하지만 노리치 시티는 구조적으로 그 공간을 비워두는 시간이 너무 길고 세컨볼 이후 재정비가 느린 패턴까지 겹쳐있어 원정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홈팀 QPR은 코네카라모코 덴벨레 사이토로 이어지는 전방 삼각편대가 점점 호흡을 맞춰가는 흐름이라 전술적 상승과 홈 이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QPR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QPR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보브 추천.
사우샘프턴 vs 미럴 FC.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의 공격적인 전방 압박과 홈 경기장의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전술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럴 쪽의 역습 매치업이 더 날카롭게 보이는 구도다. 사우스햄튼은 3-4-3에서 윙백과 이선을 함께 끌어올리면서 초반부터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패턴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방 압박의 출발점 자체는 좋고 하프라인 근처에서는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장면도 분명 나올 것이다. 하지만 볼이 한번 압박을 벗어나 중원 뒷 공간으로 떨어지는 순간 사우스햄튼의 뒷라인 커버는 분명히 느리고 이 타이밍에 라인 간 간격이 눈에 띄게 벌어지는 약점이 다시 드러날 수 있다. 이때 방구라 윌리엄스가 중앙에서 그 틈을 빠르게 점령해 전진 드리블을 가져가거나 네글리와 이바노비치 쪽으로 찔러주는 순간적인 패스를 선택한다면 사우스햄튼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박스 앞까지 도달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전방에서 압박을 걸던 사우스햄튼 이선이 수비 전환에 뒤늦게 합류하면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이 크게 열리고 이 구간이 그대로 미럴의 공격 활로가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홈에서 라인을 한 번에 끌어올려 주도권을 잡고 싶겠지만 뒷공간 커버와 라인 간 거리 관리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전진 압박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역습 한 방에 크게 흔들릴 리스크가 크다. 미럴은 초반에는 라인을 너무 높이지 않고 사우스햄튼의 압박 강도를 살펴보면서 중원에서 방구라 윌리엄스에게 볼을 모아주는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이 조금만 느슨해지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네글리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이바노비치의 박스 안 움직임을 동시에 가동해 상대가 수적 우위를 만들기 전에 승부를 보려는 선택을 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공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기 주도권까지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럴이 사우스햄튼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찌르며 효율적인 찬스를 만드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전방 압박의 출발점은 사우스햄튼이 앞서 보이지만 결국 경기의 진짜 열쇠는 뒷라인 커버 타이밍과 라인 간 간격 관리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경기 내내 안정되지 않는다면 미럴이 플레이메이커를 중심으로 파이널 서드를 점령하면서 오히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전개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결국 전술 구조와 상성을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이름값이나 홈 이점만 보고 사우스햄튼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미럴이 준비된 패턴대로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공략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림에 더 가까운 승부라고 볼 수 있다. 1위 경기는 이름값과 홈 이점을 기준으로 사우스햄튼 쪽에 쏠리기 쉬운 대진이지만 전술 구조와 상성을 뜯어보면 오히려 미럴이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승부다.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과 높은 라인은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뒷라인 커버와 라인 간 간격 관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방구라 윌리엄스를 축으로 한 미럴의 전환 공격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홈팀 이름만 보고 사우스햄튼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술 상성과 흐름을 감안해 미럴 승리와 사우스햄튼 패 결과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우스햄튼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스완지 시티 vs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이번 매치는 스완지 시티가 홈에서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웨스트 브로미치의 빌드업을 깨뜨리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실점을 많이 허용하고 있고 그 근본 원인에는 후방 빌드업의 불안정성과 중원 압박 타이밍의 불균형이 깔려있다. 센터백과 수미 라인이 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선택이 늦어지면 상대 압박 한 번의 패스 루트가 끊기면서 하프라인 앞에서부터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완지 시티는 갈브레이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압박 트리거를 잡고 피포트니 크로날드가 동시에 전방으로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웨스트 브로미치가 후방에서 여유를 가지려는 순간 갈브레이스가 패스 코스를 예측해 인터셉트를 시도하고 곧바로 피포트니크 쪽으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피포트니크가 등지고 볼을 지켜내며 한 번만 방향을 잡아준다면 이선에 위치한 로날드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역습 패턴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런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한 번에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강해 라인 간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세컨 상황에서 두 번째 볼, 세 번째 볼을 모두 내주는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웨스트 브로미치는 변칙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골키퍼까지 동원한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터치 미스나 짧은 패스 미스 한 번으로 역습을 허용하는 위험한 장면도 적지 않다. 스완지 시티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과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중원에서의 압박 성공률만 높여도 자연스럽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스완지 시티는 피포트니크의 제공권과 이선 자원들의 세밀한 세컨볼 대처를 활용해 웨스트 브로미치의 루즈한 마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다. 반대로 웨스트 브로미치는 헤게벨을 향한 롱볼과 월레스의 측면 크로스를 통해 한 번의 박스를 노리겠지만 빌드업이 불안한 날에는 이 패턴조차 안정적으로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화려한 공격 축구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덜 실수하느냐와 누가 상대 빌드업을 더 많이 끊어내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빌드업 안정감과 압박 타이밍 그리고 역습 전환의 완성도에서 스완지 시티가 한 발 앞서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웨스트 브로미치의 조직력이 무너질수록 스완지 시티의 역습 성공률과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위 경기는 스완지 시티가 특별한 전술 실험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준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의 완성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충분히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구도다. 웨스트브로미치의 빌드업 불안과 원정 수비력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홈팀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실수 유도에만 집중해도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웨스트브로미치의 라인이 무너지는 타이밍이 찾아온다면 스완지 시티가 추가 득점까지 연결하며 경기 흐름을 확실히 자신들 쪽으로 끌고 올 가능성을 높게 봐도 좋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완지 시티 승주력. 핸디승 강축. 언더보브 추천. 와포드 vs 버밍엄 시티. 이 경기는 정석적인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한 와퍼드의 직선적인 전개와 버밍엄 시티의 중앙 위주 빌드업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림이다. 와퍼드는 초반부터 루자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고 인스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교차하며 공을 받는 패턴으로 상대 풀백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버밍엄 시티가 라인을 올려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타이밍만 나오면 세rum코르는 수비 뒷라인 어깨를 타고 뛰어들며 한 번에 뒷공간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버밍엄 시티의 풀백 복귀가 늦어지면서 측면 뒷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인스와 루자가 이 구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솔레이션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루자는 중앙에서 볼을 잡고 사이드로 흘리거나 직접 전방을 향해 대각선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킥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번 시야가 열리면 수비 라인이 갈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인스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세rum코르가 반대 방향으로 뒷공간을 파면 컷백 루트와 박스 안 슈팅 찬스가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버밍엄 시티 역시 후르아시와 스탠스필드를 활용한 전환 공격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숫자 우위를 빠르게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와퍼드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뒤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경기의 템포를 자신들 쪽으로 끌고 오는 데 능한 팀이라 코너킥 한두 번만 제대로 걸려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 버밍엄 시티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백승호가 최대한 템포를 늦추고 점유를 가져가야 하지만 풀백 라인이 동시에 전진하는 순간 다시 한번 뒷공간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챔피언십 특유의 빠른 전환과 거친 템포 속에서 측면 뒷공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팀은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보다 누가 더 자주 뒷공간과 컷백 루트를 열어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와퍼드는 루자의 킥 퀄리티와 세rum코르의 침투, 인스의 안쪽 침투가 하나의 축으로 묶여있어 버밍엄 시티 풀백의 느린 복귀와 측면 커버 문제를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루자의 킥과 세rum코르의 제공권, 인스의 세컨볼 대처가 결합되면 박스 안에서 두세 번 연달아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밍엄 시티가 후르아시의 한방이나 세컨볼 상황에서 골을 만들 여지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뒷공간 리스크를 감안하면 실점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 결국 이 매치는 와퍼드가 측면 뒷공간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풀어내면서 홈에서 득점 기대값을 꾸준히 쌓아가는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라퍼드는 루자 인스 세rum코르로 이어지는 공격축을 바탕으로 챔피언십 특유의 빠른 전환 속에서 측면과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버밍엄 시티는 중앙 템포 조절과 전방 움직임은 좋지만 풀백 복귀 타이밍과 세컨볼 수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약점이 상대의 강점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홈팀 와퍼드가 측면 뒷공간과 세트피스에서 축적된 기회를 살려 기여를 올릴 가능성이 더 크고 흐름과 상성을 모두 고려하면 와퍼드 승 쪽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와퍼드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크리스탈 팰리스 vs 풀럼. 이 경기는 홈팀의 동기부여와 박스투박스 에너지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풀럼의 구조적 약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찌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에서 윙백이 높게 전진해 폭을 넓힌 뒤 휴즈가 후방과 전방 사이를 오가며 빌드업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패턴을 자주 가져간다. 이때 휴즈가 중원에서 한번 방향을 꺾어주고 곧바로 전방으로 스프린트해 마테타와 연계하는 장면이 나오면 풀럼의 더블 볼란치는 마킹 우선순위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침투 타이밍까지 갖춘 자원이기 때문에 박스 주변에서 휴즈가 만들어주는 슈팅 각과 라스트 패스를 활용해 득점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예레미 피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찌르고 반대편 윙백의 오버래핑과 연동되면서 풀럼 수비 라인의 수평수직 간격을 동시에 흔들어줄 수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런 공격 패턴이 막힐 때도 위기관리 능력이 좋아 라인을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한번 뒤로 물러나 라인 간격을 재정비한 뒤 다시 압박 타이밍을 맞추는 운영을 보여주는 팀이다. 반면 풀럼은 그동안 박스투박스 빌드업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상대에게 유독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더블 볼란치 앞뒤 공간에서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를 놓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 오늘 경기에서도 휴즈가 이 공간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과 전방 침투를 반복한다면 풀럼 수비진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마테타와의 연계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동기부여를 불태우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걸어간다면 풀럼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의 피니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럼도 히메네스, 케어니, 스미스 로우를 중심으로 전진 패스와 침투를 활용해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술 상성만 놓고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장점을 꺼내기 좋은 매치업이다. 또한 후반전 승부처 타이밍의 벤치가 기가 막힌 교체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강점으로 신선한 공격 자원을 투입하며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교체 카드 운용은 플럼의 체력이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찬스와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 템포와 위기관리 박스투박스 에너지를 바탕으로 조금씩 우위를 넓혀가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박스 주변 공간 관리와 교체 카드 활용, 그리고 홈에서의 동기부여를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기대값이 더 크게 열려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1. 크리스탈 팰리스는 위기관리 능력과 박스투박스 에너지, 그리고 홈에서의 강한 동기부여를 모두 갖춘 팀으로 오늘 경기에서는 이 장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플럼도 전방 자원들의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박스 주변 공간 관리와 전술 상성 측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주도권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결국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교체 카드 운영에서 앞서는 쪽이 승부처를 가져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는 판단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리버풀 FC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번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높은 라인 운영을 통해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쥐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으로 틀어막으려 할 것이다. 맥 앨리스터는 더블 볼란치 중에서도 공을 풀어가는 축으로 압박을 이겨내며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순간 경기 템포가 한 단계 올라간다. 소보슬러이는 중앙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양발킥과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주고 필요할 땐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를 노리는 선택도 가져갈 수 있다. 이 둘의 콤팩트한 연계가 풀리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에키티케가 수비 라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마무리 루트를 열게 된다.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는 원투 패스 기반의 2대1 연계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침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리즈 수비의 시선을 계속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에키티케의 뒷공간 침투와 소보슬러의 타이밍 좋은 패스, 맥 앨리스터의 공간 인지까지 더해지면 오프사이드 트랩을 아슬아슬하게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백이 박스 근처에서 너무 내려앉는 구간이 많고 하프 스페이스를 끊어낼 1차 압박 타이밍이 애매해 리버풀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에 계속 끌려다닐 위험이 있다. 공격 전환 시에도 칼버트 르인 쪽으로 단조롭게 공이 향하거나 측면으로 시간을 끄는 장면이 잦을 가능성이 커서 볼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가져간다 해도 결정적인 찬스의 질과 양에서 리버풀보다 뒤처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리버풀이 볼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설계한 템포대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은 한 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연계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백 수비 라인의 공간 관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느린 전개로 인해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크다. 볼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을 리버풀이 가져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리듬으로 경기를 설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승부의 무게추는 리버풀 쪽으로 기운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셰필드 유나이티드 vs 레스터 시티. 이 경기는 브라몰 레인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높은 라인과 강한 전환 압박으로 초반 흐름을 틀어줄 수 있는 구도다. 캠벨이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뒷공간을 파고들기 때문에 레스터 센터백들은 전진과 커버 사이에서 계속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브룩스가 오른쪽에서 폭을 넓게 잡고 드리블로 맞대결을 걸어주면 오웨어와 제임스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슈팅 각과 컷백 루트를 동시에 열 수 있다. 반면에 레스터는 다카의 공백 탓에 뒷공간 침투와 속도전보다는 이선 조합과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개가 한번 막힐 때마다 차우드리가 다시 빌드업을 재정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템포가 끊기며 셰필드의 압박 타이밍을 되살려주는 장면이 반복되기 쉽다. 레스터의 세트피스 수비는 1차 경합 이후 마크 전환이 느려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지 못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노출되어 왔다. 이 약점 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조던 제임스가 세컨드 지점에 대기하며 타점 싸움에 성공하는 순간 묵직한 한 방이 나올 확률은 더욱 커진다. 제임스가 박스 바깥에서 리턴볼을 받아 다이렉트 볼이나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 레스터 골문 앞 혼전 상황이 순식간에 실점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셰필드는 세트피스와 롱스로인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면서 경기 흐름이 잠시 밀리는 구간에도 언제든지 득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레스터 입장에서는 역습 전환 시 바비 데코르 도바리드의 개인 기량에 기대 공격 루트를 열어야 하지만 최전방 마무리 퀄리티가 떨어지는 점은 끝까지 부담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터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점유를 가져가며 경기를 버티는 장면은 나오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위협도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셰필드는 홈 관중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전방 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를 통해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제임스를 축으로 한 세컨줄 침투와 세트피스로 찬스 퀄리티를 끌어올릴 것이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레스터의 체력 저하가 겹치면 세컨줄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까지 흔들리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열린 난타전보다는 세트피스 한두 번과 세컨줄 싸움에서 우위의 선 쪽이 흐름을 가져가는 양상에 가깝다. 전술 구조, 세트피스 완성도, 홈에서의 심리적 에너지까지 감안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한 발 앞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1.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캠벨과 브룩스, 오웨어, 제임스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줄 침투를 정비하며 홈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올린 상황이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다카의 이탈과 세트피스 수비 불안, 원정 체력 부담까지 겹치며 팍스 안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브렌트퍼드 FC vs 토트넘 호스퍼. 이번 매치는 브렌트퍼드의 기복 있는 수비 조직과 토트넘의 전방 유기적인 침투 패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는 4-2-3-1의 더블 볼란치를 통해 중앙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지만 티아고와 옌센 모두가 전진 패스에 비해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토트넘의 빠른 방향 전환을 버텨내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와타라가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토트넘의 역습 전개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측면에서 라인을 지나치게 올렸을 때 뒷 공간이 크게 열리는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가야 한다. 반면에 토트넘은 존슨의 메잘라형 움직임을 활용해 브렌트퍼드의 포백을 계속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순간마다 콜로 무아니의 움직임과 히샬리송의 문전 침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브렌트퍼드 수비진 입장에서는 존슨의 침투를 따라가느라 시야가 측면으로 쏠리면 중앙 지역으로 파고드는 다른 공격 자원의 동선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컷백 한 방에 수비 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포백 중 한 명이 과감하게 전진해 존슨의 침투를 미리 차단해야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무아니와 히샬리송이 사용하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딜레마가 동시에 발생한다. 브렌트퍼드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팍스 근처에서 세컨 찬스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며 슈팅 볼륨을 꾸준히 쌓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퍼드가 홈 관중의 응원 속에 초반 에너지를 끌어올려 와타라의 속도를 활용한 전환 공격으로 일발 역습을 노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토트넘의 압박 강도와 메잘라 패턴에 대한 대응 피로도가 누적되면 브렌트퍼드 수비 조직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지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이런 흐름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세컨드 슈팅, 박스 안 혼전 상황, 세트피스 리바운드까지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포백과 볼란치 간격을 얼마나 오래 타이트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반복성이 더 높은 쪽은 토트넘이라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존슨의 대각선 침투와 콜로 무아니의 문전 움직임 조합은 브렌트퍼드 수비 라인이 올 시즌 내내 힘들어했던 유형과 정확히 맞물리는 상성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속 실점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 구조라 토트넘 공격진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스코어도 어느 정도 열릴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토트넘의 전술적 준비와 주축 멤버 조합이 브렌트퍼드의 기복 있는 수비 조직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 1. 브렌트퍼드는 티아고와 옌센을 앞세운 빌드업 능력에 비해 포백과 볼란치 사이 공간을 지키는 수비 조직력에서 꾸준한 불안 요소를 노출해왔다. 반면에 토트넘은 존슨의 메잘라 움직임과 콜로 무아니, 히샬리송의 박스 장악력을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공격 패턴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팀이다. 전술 패턴의 선명도, 공격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브렌트퍼드의 기복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토트넘 쪽으로 스코어와 흐름이 동시에 기울며 원정팀 우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렌트퍼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선더랜드 AFC vs 맨체스터 시티. EPL을 오래 지켜본 축구팬이라면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지동원이 맨시티를 상대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선더랜드가 승점 3점을 가져갔던 그날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홈팬들의 열기와 집중력, 그리고 한 번의 찬스를 살려낸 침착함이 모두 맞아떨어지며 이변이 연출되었지만 그 이후 시간은 충분히 흘렀고 양팀 전력 차이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올드팬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냉정하게 지금의 스쿼드 구성과 전술 완성도를 놓고 보면 같은 그림을 다시 그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번 매치는 시작부터 볼 점유율 구도가 맨시티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고 선더랜드는 두 줄 수비를 깔아놓고 버티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선더랜드가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브로베이의 제공권과 버티는 힘, 이시도르의 뒷공간 침투, 차카의 롱패스와 중거리 슛 정도인데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맨시티는 베르나르두 실바와 세르키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하며 선더랜드 수비 블록을 옆으로 흔들고 그 틈 사이에서 홀란드의 박스 안 움직임을 살려 다양한 패턴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이 매치업에서는 맨시티가 그런 구조를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안고 강하게 들어가 초반 1015분 정도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간격 유지에서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다. 특히 맨시티는 한번 앞서기만 하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면서 경기 속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데 능한 팀이라, 선더랜드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순간부터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이변의 재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기준에서의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 그리고 페널티 박스 장악력의 차이가 스코어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봐야 한다. 일선더랜드는 과거 맨시티를 상대로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었던 기억을 안고 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격차가 더 커진 상태다. 반대로 맨시티는 점유율과 빌드업, 박스 안 마무리 능력까지 모두 리그 정상급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찾기 시작하면 상대를 지치게 만들며 승부를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의 분위기와 투지를 감안해도 냉정하게는 맨시티가 승점을 챙기고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승부라고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선더랜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멜버른 픽토리 FC vs 퍼스 글로리 FC. 이 매치는 한마디로 수비 조직은 안정적인데 공격 전개는 지나치게 단조로운 두 팀의 맞대결로 정리할 수 있다. 멜버른 픽토리는 후방에서 중원까지의 빌드업은 차분하지만, 젤라치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은 뒤에도 과감한 전진 패스보다는 안전한 연결에 치우치면서 베르고스 쪽으로 날카로운 침투 패스가 자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볼은 한번 측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 다시 반대 측면으로 흘러가는 순환만 반복되며, 실제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이 나오는 장면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퍼스 글로리 역시 3-4-3에서 윙백과 쿠차스키를 활용해 측면 전개를 시도하지만, 오니리 수비 보호에 더 집중하는 순간에는 중원에서 라인을 깨는 전진 패스가 끊기면서 타가트에게 향하는 공급이 막힌다. 그렇지만 두 팀 모두 수비 블록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뒷공간을 내어주기보다는 서로 먼저 실점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춰 경기를 풀어갈 공산이 크다. 전반전에는 양 팀이 라인 간격을 점검하면서 탐색전 구간이 길어지고 중원에서의 볼 소유 시간만 길어지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찾아와도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승점 1점이라도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올인하는 승부수는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슈팅 숫자 자체도 많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 박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효 슈팅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어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는 그림보다는 한 골 안에서 묶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상대를 박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0-0 혹은 1-1 같은 타이트한 스코어를 우선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무승부와 언더로 수렴되는 매치업이다. 1멜버른 빅토리와 퍼스 글로리는 모두 수비 조직과 라인 유지력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개 패턴이 읽히는 순간 공격의 날카로움이 급격히 떨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팀 모두 먼저 실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고, 경기 템포 역시 빠르게 오르내리기보다는 전반부터 끝까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여지가 크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번 매치는 어느 한쪽의 다득점 폭발보다는 답답한 균형 속에서 무승부와 언더 스코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